1947년 7월 초 뉴멕시코의 사막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로즈웰 인근의 광활한 평원은 바람과 먼지 그리고 드문 목장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던 시기, 사람들은 하늘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그 무렵 로즈웰 북서쪽의 한 목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폭우와 번개가 지나간 다음 날 목장주 윌리엄 맥브레이즐은 땅 위에 흩어진 낯선 파편들을 발견한다. 고무처럼 보이는 조각, 금속처럼 반짝이지만 쉽게 구부러지는 물질,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늬가 새겨진 얇은 조각들. 그는 그것이 비행기 잔해도 익숙한 장비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브레이즐은 파편을 수거해 로즈웰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 육군 항공군 제509 폭격단이 주둔한 공군 기지가 있었다.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실전 투하한 부대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 그는 기지의 파편을 보여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지의 정보장교 제시 마르셀 소령은 그 물질을 살펴보았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그때까지 많은 항공기 잔해를 보아왔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기지 내부에서는 짧은 논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7월 8일 아침 로즈웰 육군항공기지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 문장은 단순했고 그러나 강렬했다. 미 육군 항공군은 비행 접시를 회수하였다. 이 문장은 지역 신문 로즈웰 데일리 레코드의 일면을 장식했다. RAAF 캡처즈 플라잉 소서 안 렌치인 라스웰 리전. 전쟁 직후 미국 전역에서 비행 접시라는 단어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케네스 아널드의 목격담 이후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민감해져 있었다. 신문이 인쇄되자 로즈웰의 아침은 평소와 달라졌다. 사람들은 가게 앞에서 신문을 펼쳤고 라디오는 같은 소식을 반복해서 전했다. 미군이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 이 문장은 곧바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날 정오가 되기 전 상황은 급변한다. 상급 부대인 포트워스 육군항공기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다. 로즈웰의 성명은 오해였으며 회수된 것은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는 것이다. 곧이어 기자회견이 열렸고 장교는 풍선과 반사판, 막대기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기자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신문의 문장은 바뀌었다. 비행 접시는 기상 풍선이 되었다. 불과 하루 사이였다. 어제는 미군이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는 기록이었고 오늘은 오인된 풍선 잔해라는 설명이 되었다. 로즈웰의 첫 문장은 그렇게 지워졌다. 하지만 이미 인쇄된 신문은 남아있었다. 이미 읽은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파편을 직접 보았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풍선이 아니었다고 마음속에 남겨두었다. 로즈웰 사건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무언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기록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이후의 시간은 그 바뀐 문장 사이의 간극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시 묻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공식 발표가 바뀐 뒤 로즈웰은 다시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다. 신문은 정정 기사를 실었고 라디오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하루 만에 이야기가 뒤집힌 이유를 깊게 묻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군의 설명은 곧 사실이 되곤 했다. 그러나 파편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기억은 달랐다. 제시 마르셀 소령은 집으로 파편 일부를 가져와 가족에게 보여주었다고 훗날 증언했다. 그의 아들은 그날 밤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건 내가 장난감이나 비행기에서 보던 어떤 재질도 아니었어요. 불에 태워도 타지 않았고 구겨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기록은 풍선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만졌던 사람들은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로즈웰은 미국의 수많은 작은 도시 중 하나로 돌아갔다. 사건은 잊힌 것처럼 보였다. 신문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고 군도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기록은 해결된 사건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 이야기는 다시 떠오른다. 은퇴한 제시 마르셀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와 다른 말을 한다. 그것은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군에서 본 그 어떤 장비와도 달랐습니다. 그의 발언은 오래 잠들어 있던 사건을 다시 현재로 끌어올렸다. 기자들은 로즈웰을 찾아갔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목장주 브레이즐의 이웃, 기지에서 근무하던 군인들,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들. 놀랍게도 이들의 기억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발표는 갑자기 바뀌었다. 상급 부대의 개입이 있었다. 현장에서 보았던 물질은 풍선이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시기 미국 사회는 이미 UFO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태였다. 베트남전, 워터게이트, 정부에 대한 신뢰의 균열.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즈웰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기록이 수정된 최초의 순간으로 재해석되었다. 1994년 미 공군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다. 로즈웰에서 회수된 것은 프로젝트 모굴 프로젝트 모걸이라는 극비음향 감지 풍선의 잔해였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소련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였으며 당시에는 기밀이었기 때문에 1947년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논리적으로 보였다. 왜 군이 처음에는 애매한 발표를 했는지, 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는지, 왜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식 설명 역시 모든 의문을 지우지는 못했다. 프로젝트 모굴의 풍선 사진과 마르셀 가족이 기억한 물질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된다. 만약 그것이 풍선이었다면 왜 처음엔 비행 접시라고 썼는가? 그리고 왜 그 단어는 하루 만에 사라졌는가? 로즈웰은 다시 무언가가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기록이 어떻게 변했는가의 사건이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개인의 기억을 넘어 공식 문서와 국가의 설명을 향하게 된다. 로즈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무엇이 떨어졌는가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기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1947년 7월 8일 신문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군 비행 접시 회수. 그리고 하루 뒤 그 문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졌다. 기록은 바뀌었고 그 바뀐 기록은 수십 년 동안 유일한 공식 설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전쟁 직후의 미국에서 군의 말은 곧 현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과거의 신문을 다시 펼쳤고 그 하루의 간극을 보게 되었다. 왜 그날 아침에는 비행 접시였고 그날 오후에는 풍선이 되었을까? 왜 기자회견의 테이블 위에 놓인 물체는 그토록 평범해 보였을까? 왜 그 파편을 처음 만졌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말을 남기게 되었을까? 로즈웰은 외계인의 흔적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수정되며 어떻게 공식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무언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기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잔해보다 더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풍선이었다면 왜 군은 비행 접시라는 단어를 스스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왜 그 단어는 단 하루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로즈웰은 확증을 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기록을 얼마나 쉽게 믿고 얼마나 쉽게 잊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1947년 7월 뉴멕시코의 사막에는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한 문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문장의 변화는 하늘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기록의 미스터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즈웰. 그 사건은
하늘에 남지 않았다. 대신 종이 위에 남았다.